수술방 춥고 낯설어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마취를 하시겠죠.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디자인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펜을 한번 갖고 나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인호입니다. 원장님, 자연유착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오늘 모두 다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제가 자연유착 쌍꺼풀 수술 당일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수술실 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보통 병원에서 미리 안내사항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쌍꺼풀 액이나 쌍꺼풀 테이프는 사용하지 않은 채로 내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화장도 가급적이면 지운 상태로 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렌즈도 가급적이면 착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손톱이나 발톱에 인조네일이나 젤네일은 가급적 제거를 하고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인데요. 수술 중에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는 기구가 바로 이 손톱에 끼우는 기구거든요. 손톱에 뭔가가 있을 경우에 원활하게 체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편하게 가급적 편한 복장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식인데요. 음식물 같은 고형식은 최소 6시간, 물이나 음료수 같은 유동식은 최소 4시간 이상 금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을 환자분이 누워 계신 상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앉아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부분은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원장님들의 각각의 스타일에 따른 거기 때문에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디자인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펜을 한번 갖고 나와 봤습니다. 가는 유성의 네임펜인데요. 환자분께서 수술실에 들어오신 다음에 원하시는 쌍꺼풀의 높이를 체크를 한 다음 눈의 가운데 부분에 기준이 되는 높이를 체크를 하고 모양을 잡아가면서 쌍꺼풀의 앞선과 뒷선의 높이를 결정해서 꼼꼼하게 디자인을 합니다. 원하시는 모양에 가까운지 마지막 최종 확인을 하고 소독 및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수술방에 들어가실 텐데요. 수술방 춥고 낯설어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마취를 하시겠죠. 마취는 수면 마취와 부분 마취로 이루어지는데요. 수면 마취는 환자분께서 걱정이나 불안 이런 걸 좀 내려놓으시라고 편안하게 잠을 재워드리는 과정이 되겠고요. 부분 마취는 수술 부위에 마취액과 혈관 수축제가 포함된 액을 직접 주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환자분께서 아픈 걸 전혀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먼저 진행한 후에 부분 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장님이 직접 마취하시나요? 물론 제가 단독으로 수면 마취를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 병원에는 항상 마취과원장님께서 상주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마취과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취과 원장님들이 왜 꼭 필요한 거예요? 일단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는 저보다는 수술은 못 하시겠지만 약을 쓰거나 환자의 전신 상태를 확인하거나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이나 세밀하게 환자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컨트롤해 주시는 부분을 전담을 해주시면 오로지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걸 확인하면 디자인한 대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한 쌍꺼풀 선을 따라서 5개에서 7개 정도의 피부에 홈을 낸 다음에 그 부위에 조직을 일부를 살짝 제거를 합니다. 유착을 유도할 정도의 약간의 조직만 제거를 하고 대부분은 보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두덩이에 볼륨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제일 마지막 구멍 쪽에서 안화지방을 조금 제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안화지방은 조금 깊은 곳에 있어서 지방을 싸고 있는 주머니를 잘 찾은 다음에 주머니 입구를 살짝 짠 다음 지방을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출혈이나 멍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혈을 꼼꼼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좀 큰 바늘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는 실이 달려 있는데요. 그 구멍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을 해주게 되고 한 바퀴 고정이 끝나면 쌍꺼풀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연유착에서는 큰 바늘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큰 바늘을 쓰는 이유는 절개가 아닌 자연유착 수술법을 하기 위해서는 실이 이 눈꺼풀 전체를 관통을 해야 되는데 작은 바늘로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큰 바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도중에 환자는 잠들어 있나요? 그럼 언제 깨나요? 이 부분은 원장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환자분을 꼭 깨워서 쌍꺼풀이 나온 모양을
반드시 확인하고 종료를 하시는 원장님도 계신가 하면 저는 디자인을 좀 더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 디자인을 믿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깨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 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려요? 원장님마다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연유착 쌍꺼풀을 하는 데 있어서 양쪽 포함해서 순수하게 수술 시간만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수술방에 들어와서 나가시기까지의 시간은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은 끝이 나고요. 회복실에서 누워서 냉찜질을 하시면서 안정을 취하시다가 자 이제 깜빡깜빡하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시면 예쁜 자연유착 쌍꺼풀이 환자분의 것이 돼 있을 겁니다. 굳이 주사를 맞는 경우는 없고요. 항생제, 진통소염제, 소화제 이 정도의 약이 포함된 처방전을 받아서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자연유착 쌍꺼풀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잠복기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금복기는 일주일 정도 안에 빠지게 되고 한 달 정도면 예쁜 쌍꺼풀의 모양이 완성이 돼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자연유착 쌍꺼풀 수술 과정을 입으로 생중계해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수술로 인해서 어떤 조작이 가해지게 되면 우리 신체는 그 전으로 완전히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쌍꺼풀 수술, 누구나 다 하는 수술이라고 빨리 끝나는 수술이라고 머리 하는 것만큼이나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도 엄연한 수술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첫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 될 수 있게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